네, 요결 낭독은 중풍문서부터 차례로 읽어드리는, 낭독해드리는 시간 따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42장 똥구멍에 생기는 병, 치병문서부터 우리가 토론 중에 있었잖아요. 삼침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오늘은 제34장 위중문 토론입니다만, 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또 삼침 아카데미에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중풍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삼침 아카데미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들어보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 책 진짜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만이 어려운가? 아닙니다. 동의학 관련 모든 책들은 다 이렇게 한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과학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여기 찻잔 속의 태풍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메디컬 사이언스로 입증해보자. 토론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유튜브에 올려진 따끈따끈한 질문 2개만 먼저 간단하게 토론하고 본 내용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분 선생님께서, 선생님, 대시호탕 주중에 늑골, 궁하, 둔각은 심화부의 양측 늑골 사이의 각도를 뜻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고박유rek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대시호탕 복증인데요, 늑골, 궁하, 둔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늑골, 궁하, 순각이라기도 하는데요. 네, 늑골, 궁하, 둔각은 여기 명치에 가로금 긋고 배꼽 혹은 배꼽 위에 가로금 긋고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배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대시호탕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늑골, 궁하, 둔각이 보이면서 흉욕구만이 저명하다? 그러면 대시호탕증이다. 확증은 어떻게 하느냐? 실혈변비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실혈변비가 없으면 그러면 소시호탕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박유rek에 나와 있는 진단법 자세히 숙지하시고 환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걸음한 님께서, 선생님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폐전격과 대장전격을 항상 부착하고 생활하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호기심 반에 기존의 폐전격, 대장전격 조합에 방광전격을 추구하여 항상 폐전격, 대장전격, 방광전격 조합으로 생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런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먼저 걸음아님, 교재 갖고 계시죠? 그런데 교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신 건 아닌 것 같아. 공부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즉 호기심 반에, 저는 태어나기만 여기 강원도에서 태어났지 5살부터는 서울 동대문구, 지금은 중랑구예요. 그쪽에 살았었는데요. 망월이 공동묘지라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려고 하면 분명히 핑계가 있어야 돼요. 이 요법을 써야 될 핑계, 방광전격을 적용해야 될 핑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단순히 호기심으로가 아니라, 즉 방광전격을 적용할 때는 피버, 시스테믹 피버가 있다는 그러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자면 폐에 마스크를 씌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 있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전격을 써야 할 증과 폐승격을 써야 할 증은 달라요. 폐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폐에 마스크 씌운다고 폐전격을 썼더니 오래 부착했더니 가슴이 답답해, 묽은 콧물 나와, 묽은 가래 나와, 그러면 폐전격은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떼는 거예요. 즉 폐승격증은 위전격증과 같은 거니까 만에 하나 폐전격, 대장전격을 써서 마스크를 씌웠는데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 그리고 묽은 가래, 묽은 콧물, 알레르기성 비염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면 폐전격은 떼고 대장전격과 폐승격 또는 위전격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폐에 마스크 씌운다는 입장에서 만에 하나 폐승격을 적용해야 될 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격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 정격으로 폐에 마스크 씌워주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핑계가 있어야 된다. 왜 방광 정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위벽, 저릴, 마비, 절름거릴 위, 절름거릴 벽, 견증, 다리가 부드러워 행보하지 못하는 증, 다리에 힘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사모님께서는 폐정격 써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여기에서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 이런 걸 읽으면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호기심? 아니, 다리가 부드럽다. 그것은 다리에 힘이 없다는, 그러니까 다리 근육에 힘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잘 걷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폐정격을 쓰면 다리의 근육이 약해서 걷지 못하는 증이 어떻게 치료가 될까? 폐정격과 근육 무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니, 내가 배우기는, 듣기로는 간이 근육을 죽어난다고 했는데 폐도 그러한가? 이런 호기심은 있어야 돼. 제태성 삼경주석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위벽, 절이다, 마비되다, 절름거리다, 또는 우리가 흔히 음위라는 말을 써요. 음위, 그것은 음경이 발기하지 않아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증상. 발기가 안 돼. 너무너무 부드러워. 그러한 증으로서의 다리에 힘이 없다. 그래서 못 걷는다. 등의 뜻으로 근육과 기육의 탄력 부족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는 증. 그러기 때문에 삼침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의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아니, 동의학에서는 근육은 간이 죽어난다 그랬어. 간담이 죽어난다 그랬어. 아니, 폐정격을 써서 저걸 어떻게 치료해? 삼침법 엉터리인 게. 그런데 아까 역열낭독 해드렸지만 다리에 힘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의 척추 기립근도 약해서 자꾸 구부러지고, 그리고 곱추화돼가는 증까지 겹쳤어요. 그것까지 폐정격으로 치료했잖아. 그러면 마땅히 호기심을 가져야지. 이런 건 호기심 가져야지. 폐정격을 쓰면 어떻게 근무력증이 치료되는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것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위벽, 다른 말로 근무력증이라 합니다. 미아스테니아라기도 하고, 또는 중증 근무력증은 미아스테니아 그라비스라고 합니다. 이 증상이 폐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도 못 올라가요. 전신의 근육에 작용합니다. 안면 근육에도. 그리고 다리, 심지어는 복강 내 조직, 그리고 복부의 근육까지도 무력해지는 증이 미아스테니아 그라비스라는 중증 근무력증이에요. 그런데 삼도인은 오르셨어요. 옳게 보셨어요. 옳게 진단하신 거예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삼도인이 보셨다면 오늘날 서의학자들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구글 검색으로 논문을 찾아보니까 폐암 환자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서의 중증 근무력증 사례 보고서라는 논문이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되어 있어요. 근육 약화가 있는 남성 환자는 안검 하수증, 복강 근육 약화, 하지 근육 약화 및 양성 반복 신경 자극 검사의 임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는 양성 아세틸콜린 수용제 항체를 보여주었으며 이 폐암 환자는 중증 근무력증을 나타냈습니다. 어때요? 삼도인께서는 옳게 보신 거라니까.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였어요. 그는 진정한 의학자였습니다. 육위 근무력증 미아스테니아 또는 중증 근무력증 미아스테니아 그라비스라는 이 증상은 어떻게 해서 발현되는가? 초간단 요약. 먼저 여러분, 폐가 맡은 바 첫 번째 임무가 뭐죠? 폐가 맡은 바 첫 번째 임무, 그렇죠,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공급하죠? 전신을 돌고 돌다 돌아온 쇄골화 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간 정맥피와 그리고 림프액, 그것이 믹스가 되어서 폐강으로 들어갑니다. 폐강에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곳에 아주 신선한 산소를 용존산소, 산소를 믹스시켜서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다시 동맥피로 환원되어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죠. 전신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약 40조에 달하는 세포, 개개의 세포에도 산소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개개의 세포들은 어떻게 산소를 흡입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내버려요? 마이토콘드리아가 합니다. 우리 몸의 마이토콘드리아, 즉 세포는 이제까지 밝혀진 것은 13개의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를 감싸두는 겉껍질이 있어요. 겉껍질은 멤브레인 필터로 되어 있어서 양성자 펌프, 즉 프로톤 펌프를 통해서 호흡이 들고 나는데 그걸 누가 주관해요? 마이토콘드리아가 합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아데노신 3인산 ATP, 생명력의 에너지 ATP만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 각각의 호흡,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 멤브레인 필터의 양성자 펌프를 조정함으로써 세포 호흡까지 합니다. 그래서 폐가 보내준 산소를 세포 소기관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마이토콘드리아가 담당하고 있어요. 여기 역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찾아온 논문, 폐생물학 및 병리학에서의 마이토콘드리아, 단순한 힘, 즉 ATP 생산 그 이상의 것. 키워드, 저산소증 폐손상. 심각한 질병이나 외상에서 폐와 전신세포 반응을 유발하는 손상 관련 분자 패턴으로서의 관여와 관련하여 손상된 마이토콘드리아 DNA의 운명에 추가적인 관심이 집중됩니다 하면서 브라브라브라브라 나오는 내용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폐는 전신을 수행하고 다시 폐강내로 들어온 정맥피, 림프액, 결국 그것이 혈액이에요. 필터링한 다음에 산소를 믹서해서 전신에 다시 동맥피로 보내죠. 그런데 말초 단위에서는 그 산소를 누가 활용하느냐 하면 마이토콘드리아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으면, 즉 마이토콘드리아가 호흡을 제대로 못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프리레디칼, 세포 내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세포가 질식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산화되어요. 그러면 호흡을 제대로 주관하지 못해요. 그러면 34조 내지 40조에 달하는 그 세포 단위에서조차 이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근육의 기초 다리는 그렇죠, 세포죠. 이것이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마이토콘드리아가 ATP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호흡을 주관한다. 즉 폐와 함께하는 일이에요. 폐와 함께 말초 단위에서.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가 데미지를 받으면 헬시 렁스, 여기 렁스 피브로시스, 폐 섬유화가 된다. 삼두인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위벽 잘 걷지 못한다. 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전신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폐가 열한지라. 폐는 촉촉한 습기로서의 태음습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라. 그리고 화기는 동해. 서의학적 용어 말고 동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 음허화동, 음허화동이라고 한다. 음기, 진액은 부족하고 화는 동에 있다. 그야말로 폐가 열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폐가 섬유화된다. 전신의 말초 단위에서조차 호흡력이 약해서 질식된 상태에 이르니까 전신의 근육, 특히 하지의 근육 등등이 무력해져서 걷지를 못해. 삼도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확인하셨다. 또 다른 논문, 근육 마이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전력망을 형성할 수 있다. 골격근 마이토콘드리아, 운동, 건강 및 질병의 주요 선수. 그러니까 호흡은 폐가 주관하는 거예요. 폐가. 그런데 전신에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산소가 동맥피, 말초로 가서 개개의 아주 미세한 분자 단위인 우리 몸의 세포, 40조에 달하는 그 세포의 멤브레인 필터막을
통과해서 세포 단위에서조차 이제 산소가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액티비티한 몸이 되는 것. 누가 한다? 마이토콘드리아가. 그로 인해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력과 함께 ATP라는 전력을 생산하죠. 전지에 그것을 충전시키고, 그리고 내분비 호르몬이 그것을 활용하고, 특히 갑상선 호르몬은 악셀러레이터 작용으로 그 축전지를 밟아서 전기 자동차로서 인간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폐호흡 시 세포 단위에서도 호흡을 하는데 그것은 폐가 마이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전신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 몸의 근육이 중증 근무력증의 질병으로 변질될 수 있다. 한 남자가 나이 40에 좌슬이 산통하여 제방을 용하기 수조에 불효함으로 태백태운을 보고 수보지를 사이었더니 일도에 쾌차하더라. 네, 여러 가지 요법을 썼는데 안 나. 그러니까 도인도 혹시 간전격증일까? 혹시 담승격증일까? 혹시 하고 여러 가지 요법을 쓰셨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지. 우리 몸의 근육은 간이 주관하지만 그러나 시스템으로 일어나는 거야. 특히 폐에서 전신에 말초 단위에까지 산소를 공급했는데 만약에 말초 단위에서 그 산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세포가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질식 상태가 된다. 근육 사이사이, 우리 몸의 골격 사이사이의 조인트 부분에도 역시 산소 부족으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동물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보신 거예요. 해보셨더니 맞아. 450여 년 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세포 단위에 마이토콘드리아가 호흡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면 ATP 생산도 못하고 근육의 힘이 무력해지고 근무력증이 생기고 중증 근무력증으로 생긴다. 고로 폐전격을 썼다는 것은 단지 폐 자체의 어떤 기능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전신에 작용하는 수태음습 폐금경의 그 태음습력, 태음습은 면역력이라 그랬죠. 휴머럴 이뮤니티.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말초 단위에까지 면역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폐전격을 쓰므로 각 세포 단위의 호흡력도 활발해졌고 액티비티한 상태가 되었다. 액티비티한 상태. 그래서 걷게 되었다. 한 소아가 구배와 구흉이 생기하고 양각이 위백하여 굴신하지 못하고 장과 불기하며 양족을 시시로 전도하되 만지면 도하거늘 구배와 위백은 모두 폐상인지라. 태백태운을 보하고 수부오지를 사이었더니 오래고 오래서 재증이 병쾌하더라. 등짝의 척추 기립근은 여기 횡격막과 한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숨 쉴 때 해보세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자, 숨쉬기 운동 시작. 어때요? 횡격막과 척추 기립근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신의 말초 단위인 세포, 40조에 달하는 세포 단위에서도 호흡을 하는데 폐에서 산소를 보내주면 그것을 프로톤 펌프라는 펌프를 활용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막을 열게 하고,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프로톤 펌프로 세포 속에 있는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 또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다시 내보내고 혈중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폐호흡력이 약해진 것과 함께 세포 단위의 호흡력이 약해진다면 전신에 근무력증이 올 수 있다. 다리,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얼굴, 어떤 사람은 복강, 근육, 복강 내 조직의 연동운동, 불수의근의 그 연동운동력, 그것도 근육력이죠. 근육력이 약해져서 먹은 게 제대로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폐전격을 썼더니 소화가 잘 되더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삼침을 이렇게 실사구시로 공부해야 서의학자들에게 삼침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맥위 대경 오장육부의 대락이 공허해서 기비가 되어 맥이 늘어져서 전신을 쓰지 못하는 증인이 이른바 철분한 증인이라 심열인지라 대던 서충을 보았고 음곡소해를 서하라. 여기 대동서충을 보하고 음곡소해를 사하는 것은 심허인지라에 쓰는 처방이에요. 심열인지라는 cardiac heartbeat가 지금 비정상적이다라는 말로 해석해야 돼요. 모던한 언어로.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